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스코어드닷컴에서는 손흥민은 지난달 토트넘이 카라바흐를 상대로 3대0으로 이긴 유로파리그 경기 후반 중반에 강제로 출장하지 못한 이유로 결정했다. 햄스트링 부상 후에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국제 휴식기를 놓친 그는 토요일 런던 더비에 출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스퍼스 주장은 경기가 치열하고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서둘러 복귀하지 않을 것이므로 여기서 출장할 가능성은 낮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은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유로파리그 경기를 위해서 남겨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홈페이지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손흥민이 웨스트햄전에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소니는 카라바오와의 유로파리그 첫 경기에서 후반전에 강제로 교체된 이후 경기에서 제외됐다. 올 시즌 리그에서 2골 2도움을 올린 그는 최근 A매치 휴식기 동안 클럽에 머무르며 완전히 컨디션을 회복했고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앞두고 풀 트레이닝에 복귀했다 라고 밝혔고, 엔지 감독은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소니와 히샬리송은 좋은 일을 해냈고 선수단과 함께 훈련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일이다. 소니는 이번 A매치 휴식기를 잘 견뎌내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히샬리송도 좋으니 두 선수 모두 주말 경기에 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엔지 감독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현지 기준 금요일 오후면 정식적인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상황을 전할 거라고 봅니다. 엔지 감독의 발언은 그냥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구단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고 이때 밝혔던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손흥민이 웨스트햄전에 출전하는 건 매우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손흥민이 잘 회복이 됐다는 거잖아요. 최근 손흥민의 후배 2명이 A매치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을 했는데 황희찬과 엄지성이었죠. 황희찬도 발목 문제 때문에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지성의 부상 소식은 영국 BBC까지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BBC는 스완지시티의 윙어 엄지성이 국가대표팀 경기 중에 무릎 인대 부상을 입어서 6주 동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루크 윌리엄스 감독은 엄지성은 무릎을 다쳤기 때문에 무릎을 치료할 것이고 6주 안에 다시 경기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엄지성이 빨리 구단으로 돌아와 재활 과정을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다. 엄지성은 지금 가능한 최상의 상태에 있다. 바라건대 우리는 그가 장기적인 문제 없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엄지성은 시즌 초반 꾸준히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경기 당일에 우리를 흥분시키는 선수며 자신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곳에 뛰는 법을 배웠다. 엄지성은 훌륭했다. 우리는 엄지성이 그렇게 빨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식을 그리워할 것이다. 하지만 엄지성은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팀에서도 매우 중요한 선수니까 BBC에서도 엄지성의 부상 문제까지 거론이 되었던 거겠죠. 손흥민은 햄스트링 문제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쉬었던 건데 그래도 3주 안에 돌아온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죠. 축구에서 부상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인데 그래도 진짜 안 다치는 걸 가장 바라지 않겠습니까? 엄지성, 황희찬도 빠른 회복 바라겠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팀을 이끌게 되면서 지난 브라이튼전의 악몽을 빨리 잊어야 할 텐데요. 의외로 엔지 감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꽁하고 있더라고요. 한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대표 휴식기가 좋을지 나쁠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선수들한테는 좋았겠지만 나는 패배한 채로 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많은 분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기는 좋지 않았다. 전반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았지만 후반전과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패배 자체보다도 우리가 패배한 방식이 불편했다. 10일 동안 그 생각만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선수들이 훈련장에 돌아오면 내가 폭발할 것 같다. 그게 내 스트레스 해소법이 될 것 같다. 농담조도 있지만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나 봅니다. 좀 꽁이 아니라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그런 역전패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2019년 뮌헨전에서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고도 7실점 패배를 한 적은 있지만 사실 그건 경기 흐름이 그래 보였습니다. 전반 12분에 손흥민이 골을 넣었지만 이후부터 바로 뮌헨이 압도를 해버렸으니까요. 브라이튼전은 안심하고 있다가 당한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 시절에 토트넘이 3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을 때 손흥민을 빼고 난 후에 3대3 동점이 되었던 그 기억도 있는데요. 그때도 충격이긴 했죠. 하지만 패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손낙골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죠. 그 경기가 바로 웨스트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웨스트햄을 이번 8라운드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손낙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교체할 때 교체하고 잘 해야죠. 엔지 감독이 불호령을 내릴 듯 한다는 건 선수들이 집결했을 때 분위기도 좀 침체되진 않을까 신경이 쓰였는데, 한국 시간 새벽 2시에 토트넘 트레이닝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필 그걸 보게 되었네요. 썸네일부터 환하게 웃는 손흥민과 사르가 뒤에서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또한 제목도 토트넘 훈련에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영상 자체도 좀 길었습니다. 실내에서 반가운 선수들의 모습들이 모두 나왔는데, 엔지 감독도 히샬리송의 상황을 긍정으로 보고 훈련 영상이 나왔는데 분명 부상자의 11월 달에 복귀 예정이라고 했는데, 새벽에 다시 보니까 히샬리송이 19일 복귀라고 하고 오도베르가 11월 초로 미뤄져 있더라고요. 베르너 때문에라도 오도베르가 필요 자원이긴 한데 솔랑케 혹사를 피하려면 히샬리송은 매우 중요한 선수입니다. 선수들은 오랜만에 뭉친 거다 보니까 시장통처럼 서로 많은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경기한 로메로, 비수마, 포로까지 모두 복귀해 있고 피곤은 하겠지만 출전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히샬리송과 강하게 인사를 했는데 연출 아니겠죠? 마치 처음 만났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둘 다 A매치를 치른 것도 아니고 회복을 위해서 자주 훈련장에서 만났을 것 같은데요. 손흥민은 다양하게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팀 분위기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오픈 트레이닝이었는지 야외 트레이닝장에선 선수들이 나오자 팬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사인까지 해주고 있었죠. 엔지 감독의 표정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아예 등장 자체를 안 했습니다. 설마 카메라맨이 엔지 감독인 건 아니겠죠? 손흥민은 더욱 활기찬 모습이었고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도 몸놀림이 가벼웠습니다. 선발 출전인 건 확실하죠.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이번 웨스트햄전은 수비 라인이 정말 긴장해야 하고 엔지 감독이 진짜 잘 판단해야 합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4골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이드에서 문전으로 들어오는 걸 입스위치 선수들은 전혀 막아내지 못했는데, 분명 웨스트햄에도 보엠부터 좋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긴장을 90분 동안 할 수 있는 선수들이어야 합니다. 손흥민은 7라운드까지 5경기를 출전하고 2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4개의 공격 포인트가 무시받을 숫자는 아니지만 득점 랭킹 상위권자들과 너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 손흥민 몰아치기 들어가야죠. 콜? 토요일 저녁 8시 30분 경기입니다. 토트넘의 승리와 손흥민의 득점을 응원합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